2015년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코스피 지수는 2080선을 돌파. 코스닥 순매수액은 4,031억으로 외국인과 기관을 압도하며 코스닥 시가총액 178조 원 시대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하지만 개미 투자자들의 손실 규모가 1조 5천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차명 계좌를 이용해 주가를 조작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은밀한 경영정보 교환이 개인 투자자들을 멍들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와니까 투자 문화가 너무 잘못된 거예요. 주식에서 돈을 벌지 못한 이유들이 투자라고 생각 안 하고 투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올바른 주식 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탄생한 국내 최초 주식 서바이벌 더 트레이더. 주식 시향을 보는 눈과 자신만의 투자 기법을 갖춘 트레이더를 선발. 이중 SBS, CNBC 소속 트레이더로 활동하게 될 주인공을 뽑는다. 프로젝트를 함께할 대한민국 최고의 주식 멘토 군단. 주식을 장기 투자해야 되는 거고, 20여 년간 미국 월스트리트에서 활동 후 국내로 돌아와 자산운용사 대표로 취임. 단 9개월 만에 펀드 수익률 1위로 만들어버린 코리아 펀드의 전설. 가치 투자의 전도사 존 리. 5년 이상의 투자를 10년을 투자를 가면 경제 사이클이 없어져 버려요. 그럼 남는 건 뭐가 남아? IMF 외환 위기, IT 버블, 리먼 사태 등 증권가의 사전수전을 겪은 국내 주식의 산증인. 수많은 애널리스트를 양성한 애널리스트 주련사 오성진. 5억을 드린다고 생각하시고 나는 이 돈을 어떻게 불리겠다, 어떤 주식에 투자하겠다. 근데 그 이유가 있어야 되고 철학이 있어야 되고 나를 설득시켜야 되겠죠. 국내 최초 주식 서바이벌 더 트레이더 지금 시작합니다. 최종 8인이 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모인 주식 고수들. 너무 긴장한 탓에 대기실 안에는 어색한 기운만 흐르는데, 이렇게 엄숙한 분위기가 계속 있어야 되나요? 방송 들어오는 순간부터 안 하셔도 돼요. 말씀 나누셔도 돼요. 주식을 좀 열심히 하니까 문좀 봐요. 주식을 좀 열심히 하니까 문좀 봐요. 그런 거. 뒤늦게 들어오는 한 참가자. 듣고 싶어요. 어떤 분들인가? 주식 투자 많이 하시는 분들이니까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떤 포텐셜이 있는지 좀 다 알 수 없겠지만 그래도 재밌잖아요. 미리 만나는 것도.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오산에서 왔고요. 프로골퍼고요. 주식 한지 오래됐어요. 사실 저는 1등이 목표가 아닙니다. 주식을 하는 좀 더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번호도 좀 교환하고. 제가 여기 방송국에 이제 오디션이 있어서 여기 나가게 됐다고 어머니한테 말씀드렸더니 저는 좋아하실 줄 알았는데 처음에 말이 믿을만한 가는 거냐고. 너가 뭐 믿을만한 짓을 했어야지 뭐 믿지? 약간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제대로 믿을만한 딸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여기에 지원을 했고 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지금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업으로 이제 한 15년 정도 했는데요. 그 많은 분들한테 뭐 와가지고 얼굴도 보고 즐겁게 이렇게 이따 가려고 왔습니다. 제가 주식 참여한 이유는 이제 올 말에 군대를 가기 때문에 군대 가기 전에 이제 돈을 조금 벌어놓고 싶어가지고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대전에서 온 손재현입니다. 하는 일은 봄, 가을에는 그냥 세종 가서 벼농사를 하고 있고요. 여름하고 겨울에 그냥 매매를 하고 있는데 즐겁게 재밌게 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일 고령자인 것 같은데요. 저는 오늘 뽑힐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저는 미국에서 왔습니다. 미국에서. 저는 오늘 재밌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만나면.
안녕하세요. 저는 송파에서 온 전업투자자고요. 많은 분들이 전업투자자에 대해서 되게 많은 편견을 갖고 계시잖아요. 커뮤니티에서 주식하시는 분들이랑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대부분 몰라요. 집에만 있기 때문에 뭐 서류상에서는 무직으로 나오겠죠. 주식만 하다 보니까 솔직히 뭐 밖에 나가서 사람 만날 기회가 별로 없어요. 너무 외롭습니다. 예. 외로워서 죽겠어요. 저 내년에 결혼할 생각이 있는데 그 여자친구네 집에서도 사실은 주식이라는 인식이 사실 잘 안 좋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좋은 직업이다 혹은 좋은 어떤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은 것도 있고. 훈훈한 외모로 제작진을 설레게 한 또 다른 전업투자자 도전자가 있다는데 살이 많이 쪘죠? 빼면 그 얼굴 나와요. 현대에서 건설업을 근무를 하다가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업투자자로 이직을 하였고 지금 생각하면 참 좋아요. 그때 그만둘 때도 시원하게 그만둔 게 나는 자신 있게 그래. 니네들은 인재를 놓친 거야. 나는 이걸로 해서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기회다. 주식 투자 외의 시간은 언제나 아들과 함께하는 도전자. 다른 아빠들보다 더 잘 놀아줄 수 있는 지금의 생활이 충분히 만족스럽다는데 하지만 그가 이렇게 웃을 수 있기까지 힘든 시기를 보내기도 했다고. 공부하는 그 과정, 훈련하는 그 과정 자체가 제일 힘들었어요. 피눈물이 나고 살이 찢겨져 나가고 몸에 있는 피가 다 빠진 다음에 뼈가 으스러지는 것까지 경험을 했어요. 해도 그 자리 계속 책받기만 들고 힘들고 내가 꼴찌라도 언젠가 성공할 거니까 포기하지 말자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긍정적인 게 생기고 그게 방향만 맞다면 그냥 계속 포기 안 했던 게 지금 이 자리에 왔던 것 같습니다. 긍정의 힘으로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낸 도전자. 요새 괜찮은 정도 있어요? 제가 한 달 동안 잠을 잘 못 봤어요. 병원 오지만 하냐고. 원래 무슨 일 하시는데요? 건축. 보통 주식은 언제? 본업은 주식도 해요. 거기 안에서 그냥 시간 남으면 거기 시간 남으시면 컴퓨터 좀. 아니요, 주식하다 시간 남으면 닉네임이 아주 좋으세요. 준비된 자 최고. 이 닉네임을 쓰기까지는 많이 힘들었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허리 디스크도. 색깔 하나만 골라주세요. 컬러를 통해 내면의 자아를 돌아보는 오라소마 컬러 테라피로 테스트 시작. 컬러 바틀이라는 그 툴을 중간에 이제 사용을 했는데요. 그것들을 통해서 기본적인 그분들의 어떤 성향이라든지 심리적인 거를 유추해 볼 수가 있었는데 양봉. 장대 양봉으로 가겠습니다. 좋아하는 건 양봉이고 네. 매수는 음봉해서. 이게 이제 상한 거 친다 이게 해가지고 빨간 거. 네, 저는 그런 의미를 제 나름대로 의미를 봤어요. 그러면 좋은 습관이세요. 사소한 거 하나가 되게 이렇게 긍정적이고 잘 될 수 있다는 암시를 주신다는 거는 플러스 요인이 많이 되죠. 그렇죠. 그래야 마지막까지 웃으며 1대1 면접 종료. 근데 이게 가장 생산적이고 재물, 돈, 에너지랑 가장 관련이 많은 색깔이에요. 겉으로는 또 허허하는 이런 스타일이지만 전형적인 외유 내강 스타일? 그래서 저한테 돈을 만약에 투자하라 그러면 저는 이상민님 같은 분한테 돈을 투자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최종 8인에 오른 사람은 누가 있을까? 존리 멘토에게 인정받은 한동수 도전자, 박지숙 멘토의 믿음을 얻은 이상민 도전자, 그리고 세 번째 합격자는 저는 서울에서 온 이재형이고요. 자산을 컨설팅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앞 휴대전화로 주식 체크를 하며 딸을 기다리는 도전자. 40이라는 늦은 나이에 얻은 딸. 늦은 나이에 애를 이제 봤기 때문에 뭐 귀여워요. 뭘 해도 귀여워요. 이거 만들었어? 와. 도전자 이재영이 주식을 하는 이유. 어린 딸과 미래의 노후 준비 때문. 한 가정의 든든한 가장이 되기 위해 시작한 주식. 어느새 28년 차라는데
아이가 이제 대학교 들어갈 때쯤이면 제가 그냥 50대 이제 후반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아이를 위해서 올해부터 해외 주식을 이제 투자하기 시작했고요. 주식 말고도 기타를 워낙 이제 좋아하는데 나중에 돈이 될 수 있는 기타를 하나 사놓고 물려줘야겠다. 그래서 그 기타를 사놓은 게 있습니다, 이제. 해외 주식 투자와 아이의 미래를 위해 영어를 생활화하는 이재형. Water slide. 1, 2, 3, 4, 5. 영어를 못했을 때 생활하고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때 생활은 굉장히 천지 차이거든요. 그 이유는 우리 주식시장이 선진국에 의해서 많이 좌지우지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주식보다는 해외 주식 쪽으로 저는 투자하는 게 미래를 봐서는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노후 준비를 위해 해외 주식 시장까지 보고 있는 이재형. 과연 멘토들에겐 어떤 평가를 받을까? 이동통신을 목돈이 되셨다 그랬는데 얼마에 사서 얼마 파셨어요? 300만 원어치 그때 3만 원 정도 할 때였었던 것 같아요. 묵혀놓고 군대를 갔다 와서 좀 있다 보니까 한 10배인가? 이렇게 올랐더라고요. 3만 원에 사서 30만 원에 파는 거네. 하여튼 그때 뭐 저에게는 뭐 큰 돈이었는데 여하튼 많이 올랐어요. 그게 미천이 이제 됐고요. 나는 코리아 펀드로 3만 원에 사서 440만 원에 팔았는데. 축하드립니다. 네. 그게 10배 오른 다음에 10배를 더 오른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주식이라는 게 재미난 거예요. 네. 그 너무나 그 노후가 준비가 안 돼 있는 게 너무 신기하고요, 한국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존리 멘토와 공감대를 형성한 이재형. 나름대로 자기 투자 철학이 분명한 것 같고 그 엉터리로 하는 그런 거는 좀 덜한 것 같아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요. 저 또한 지금 노후를 뭐 대비하기 위해서 주식 거래를 하고 있는데 60대, 70대까지도 활동할 수 있는 뭔가 있다는 게 굉장히 뭐 나중에 노후가 돼서도 즐거울 것 같고 그러면서도 이익 창출을 할 수 있으면 그거보다 더 좋은 노후 대비가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전문적인 모습으로 멘토에게 인정받은 이재형 도전자. 최고의 1인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최고의 트레이더가 되기 위해 면접룸을 찾은 수많은 도전자들. 그들의 강한 개성은 까다로운 면접에서도 잘 드러났는데. 안녕하십니까. 17살 때부터 주식을 시작하게 된 김수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작하기 전에 제가 17살 때부터 해오던 자료인데 이거를 어필하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네. 근데 17살 어머니가 깡통을 차는 걸 보고 화가 나서 입문했다고 그랬어요. 그죠? 네, R&L 바이오 주식. 근데 주식을 뭐 어머니 원수 갖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요, 원수는 아니고 이제 도전 정시 그때는 무서움을 모를 때 나이여서 그것 때문에 휴학까지 한다고 그러면 한편으로는 고수들, 프로들이 하는 정석적인 매매를 하기 위해서 일단 휴학을 했고요. 네. 고수들이 어떻게 하는지 고수들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차트와 기업들, 마인드 부분을 위주로 매매를 하시는데 차트하고 마인드. 네. 차트하고 마인드 해갖고 주식 투자해서 돈 번 사람 못 봤는데. 근데 내가 볼 때 공부를 잘 못한 것 같아요. 네, 공부 못했습니다. 아니 300권을 읽어서 그 배운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아무래도 이해를 그러니까 잘못된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네. 미안해요. 다 갖고 왔는데 내가 볼 때 이거 아닙니다. 한 분이라도 봐주셨으면 쓰레기통에 넣어야 될 것 같은데. 공통점으로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대부분 단기 투자라고 그러고요. 직업을 포기해야 되고 또 학교 가려는 친구도 학교를 안 가려고 그러고 주식 투자하겠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주식 투자를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주식을 왜 하십니까? 부자가 되고 싶어서. 근데 방법에 대해서 완전 엉터리예요. 매매타임에 100% 차트 판단한다는 거 이런 거는 주식 투자를 그거는 시기에 따라서 틀리게 적용을 합니다. 자기 투자 방법은 비거나 논의하나 똑같아야 되지. 아닙니다. 그러면 조건식이 예를 들어서 조건식에 대해서도 틀리게 나오죠. 같은 조건식도 그 시기에 따라서 잘 통하는 게 있고 같은 기법도 잘 통하는 게 있고 아닌 게 있는데 그건 다 틀리단 말이죠. 그건 아니죠. 전 다르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전문가님도 저랑 하시는 방식이 틀리시고
그래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절대 아닙니다. 차트를 무조건 차트를 보는 건 아니고 안정을 우선으로 아니 봅니다. 100% 차트로 판단한다 써있잖아. 100% 차트를 판단하지만 망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차트 판단하는 거지 무조건 차트 판단하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을 줄 어떻게 알아? 차트만 보는데. 안정성 지표를 보고 재무 구조를 보고 판단해서 그럼 투자하면 100% 차트가 아니네. 재무 구조를 본다는 얘기는. 경우에 따라서 그러니까 투자할 때는 차트를 무조건 본다는 말씀이지 아니 무조건 본다는 얘기지. 열정이 너무너무 좋으네 주식에 대한. 감사합니다. 네. 아, 수고했어요. 뭐 화를 내는 것 같아요. 지금 아니 화를 전혀 내는데. 전혀 자기 의사가 분명해야지. 네. 전업 투자로 가게 된 이유가 뭔가요? 일반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제 주식에 어떤 관심이 너무 많아져서 직장 생활에 대한 미련이 많이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셨어요? 예. 그럼 지금까지 먹고 사는데 문제 없었어요? 아, 문제 많았죠. 문제 많았고요. 울타리를 벗어나는 순간부터 현실이라는 프레셔가 늘 저와 함께 했으니까. 근데 직업이 없으시면 예. 먹고 사는 게 필요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단기 투자가 몰두하게 되잖아요. 아, 예, 전 그랬습니다.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양한 분야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있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도박이 돼버리거든요. 왜냐하면 그거는 한두 번은 맞을 수 있지만 계속 맞을 수는 없거든요. 아, 근데 그래서 투자와 투기가 다른 거죠. 단기 투자는 전부 다 투기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시잖아요. 아니죠. 그 가능성이 크죠. 왜냐면 그러니까 주식 투자의 철학이 중요한데 단기를 매매한다는 얘기는 모멘텀 본다는 얘기도 그래서 카지노에서 하는 거 똑같은 거거든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포트폴리오는 2, 3개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예. 제가 이제 차트를 분석해가지고요. 올라가면은 팝니다. 각 투자를 기간이? 한 4개월 정도. 4개월? 예. 짧으면 3개월. 뭐 1개월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거 일하시는 건 없고? 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돈을 벌어야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 쉽지 않을 텐데. 시장 흐름에 따라서 2개월 정도 보유하고 가는 전략으로 합니다. 너무나 실망스러운 거는 대부분 매매 타이밍에 대한 얘기예요. 너무 주식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가난하게 되려고 하는 것 같아. 그 심기가 안 좋은 단어들을 일단 골랐거든요. 그런 분들 대부분 들어가 있어요. 근데 유일하게 이분만 없어요. 저는 이제 약간 기초 지식의 부분에 많이 포인트를 뒀는데요. 특징이 없었어요. 맞아요. 근데 이분은 경험이 많지가 않아요, 대신에. 그래서 때가 묻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내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은 주식. 내가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은 주식. 지금 사고 싶은 주식 말고요. 내가 사서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은 주식. CJ 일단 필수품이고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그런 물품들이 많기 때문에 회사가 최소한 망하지는 않을 것이다. 만약에 자식에게 안정적으로 물려준다고 하면 이왕이면 가정 소비재 중에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CJ. CJ가 되면 영화도 있잖아. CJ CGV. 네. 중국에서 뭐 영화가 날리는데 네. 게임주도 있잖아. 네. CJ. 저기 CJ가 더 낫지 않을까? 어떤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안 바꾸는 게 낫지 않을까? 오송진 멘토의 질문에 당황해하던 정은아. 존 리 멘토와의 면접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일까? 한세희 씨의 성공 일할 한세희 씨가 누군가요? 이제 슈퍼겜이라고 소개하는 신문 기사를 봤어요. 근데 고등학교 때부터 주식을 시작을 해서 태광산업이라는 기업을 등기부까지 보고 이 기업은 최소한 가치가 있는 기업이다. 뭐 묻어놔도 되겠다 해서 묻어놓고 군대를 갔다 오셨나 봐요. 그리고 나서 한 100억, 한 60억 원대 자산을 불리셨다고 하셔서 장기 투자의 중요성을 좀 재미나네. 다른 도전자들과 달리 장기 투자 철학을 가진 정은아. 근데 투자 철학에서 약간 앞뒤가 안 맞는 게 투자 방법에서는 또 수익 매매를 한다고 그랬어요. 최종 지향점은 가치 투자인데 이제 단기 트레이딩에 대해서도 모르면 안 되기 때문에 공부를 그러면 장기 투자는 몇 년으로 생각해요 보통? 그 기업에 대해서 확신이 들면 그 기한은 사실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주식을 샀는데 100% 수익이 났다. 그럼 하나? 100% 수익 난 금액이 얼마인지도 사실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제가 더 매력적인 투자처에 할 수 있으면 이제 매도를 해도 되고 만약에 그 기업에 대해서 더 믿고 있다면 더 오래 보유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재미난 이력인데 엄마 몰래 대출 받았다고 그러네? 네. 그래서 엄마가 알게 되면 어떻게 해요? 알면 큰일 나죠. 네. 사실 엄마가 주식하는 거 되게 싫어하시거든요. 근데 주식 너무 하고 싶고 그래서 지금 카드론이랑 빌려가지고 1,500만 원 정도 주식하고 있어요.
카드론 대출까지 받아 주식을 하고 있는 정은아. 긴장된 표정으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았는데 오늘 남자친구한테 제 스스로 고백을 하고 제대로 도전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남자친구의 등장. 이쁘게 하고 있네. 좀 얘기를 하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나 주식하는 거 절반 이상이 그게 카드론이야. 그게 카드론이야. 진짜? 크게 충격받는 남자친구. 그리고 눈치 보는 도전자. 점점 더 심각해지는 분위기. 그래서 왜 내가 지금 아니 나는 다 충격이 아니라 이게 거짓말했다는 게 나한테 충격이네. 이때까지 계속 속였다는 게 나한테 충격이야. 아무튼 그럴 수 있어. 나는 내 수중에 그런 기회가 없다는 사실이 너무 싫었거든. 뭐 허황되게 막 갑자기 그래, 그건 할 내가 알아. 걸로 한 게 아니라 정말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받지 마. 안 받지. 나랑 같이 살면 이제 내가 버니까. 그렇지, 안 받지. 나도 벌 테고. 그래. 어머니는 주식에 정말 주자도 듣기 싫다고 하시는 분이시고 대출까지 받아서 했다 그 얘기를 하면 정말 어머니의 반응이 제 상상 이상이지 않으실까 너무 이제 걱정이 많이 되고. 막상 어머니를 보자 안절부절하는 두 사람. 진짜 입을 떼기가 무서웠어요. 어떤 얘기를 제가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여기 앉아, 여기. 어렵게 한자리에 마주한 모녀. 주식 하시는 거는 알고 계셨나요? 혹시? 아니 이제 그쪽은 내가 원래 항상 반대하니까. 사실 반대 나는 무조건 싫어하잖아. 나는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잖아. 그런데 뭐 엄마가 눈치챘을 수도 있고 막 그렇지만 대출도 받아서 했었거든. 갑작스러운 고백에 입을 꾹 닫아버린 어머니. 카드론을 좀 받아서 했었어. 그건 나 그거 싫어한다고. 내가 그랬잖아. 100만 원 예를 따지면 그거 날려도 괜찮다면 이에서 한 대 내서 하라 이랬잖아. 근데 난 아니라고. 내가 아무리 말려도 지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일 저지르는 스타일이야. 몰라 나는. 어머니가 좀 안 힘들고 일을 안 해, 좀 쉬었으면 좋겠고 저는 그런 의도로 더 하는 건데 계속 어머니한테 막 불효를 하는 것 같이 계속 돼버려가지고. 고생하는 어머니 생각에 주식을 계속했던 그녀의 속사정. 그러니까 상식 밖의 일을 하기 때문에 설득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일이에요. 어머니와의 갈등까지 생겨 더욱 절박한 심정으로 더 트레이더에 도전하게 된 정은아. 주식은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거 좋은 걸 모르고 자꾸 사고팔고 하려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손해보고 패가망신했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네.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빚으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내가 그때 빨리 갚아야 될 것 같아. 네. 힘들어하는 정은아에게 진심 어린 조언을 아끼지 않는 존리 멘토. 과연 그녀에 대한 평가는? 포텐셜이 보이는 사람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하고는 조금 비교가 되는 것도 보여요. 물론 이제 더 다듬어야겠지만은 굉장히 다행이네요. 가능성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가능성에 실망하지 않을 만한 그런 능력을 쌓아서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페 사업하고 있습니다. 직업군인은 들어갔어. 한국재무설계센터에서 근무하는 동부증권에 근무하고 있고요. 원래 저희가 쌍둥이거든요. 네, 대한민국 최고의 주식 트레이더에 도전하라. 더 트레이더.
있죠. DJDOC 김창렬 씨가 대표로 계시는 회사에서 연습생 생활하고 있는데 무슨 말 해도 회사 얘기를 좀 하기가 좀 그런데 지금 상황이 좀 안 좋아서 다들 이제 좀 알아서 니들이 좀 먹고 살 길을 찾아라. 저도 그래서 여기 나온 거고. 네. 지금 중3이요. 혼자 키운 지 10년 됐죠. 여기 이색 직업으로 주목받은 또 한 사람이 있다. 진지한 표정, 종목을 분석하는 날카로운 눈빛, 거기다 신중한 손움직임까지. 이때 다가오는 의문의 남자. 동근아! 예. 어디 나와? 어디 나와? 이리야 저거. 가요. 뭐 하는겨? 너 주식하는겨? 뭐 하는겨? 아니 가요. 얼른 나와. 얼른 일하게. 인어른이 그쪽에서 좀 크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면서 봄 가을에는 그걸로 하고 되고. 최고의 주식 트레이더를 꿈꾸는 젊은 농부 송재혁. 바쁜 농사일 중에도 휴대전화를 놓지 않는데 병이죠 뭐 병. 이거 본다고 뭐 오르는 것도 아니고 내려가는 것도 아닌데. 그만 가고 눌러. 더 가요? 아니요, 가만 있어. 못 돌려. 놔. 하루 종일 주식만 하는 사위가 영 못 믿어온 장인. 결국 장인에게 장비까지 뺏긴 도전자. 그런 거는 뭐 개인 뭐 또 어디서 뭐 메시지라든지 통화 목록 온 걸 확인하는 정말 알지. 전혀 몰랐지. 이때 장인 어른의 갑작스러운 호출. 이리 와봐. 창고에 가서 빈통 있어, 기름통. 뭐 병이 한 통만 차 갖고 와서 싣고 와. 잘 확인해서 밸브 열으면 나오니까. 지금까지와 다른 빠른 움직임. 이제와 좀 일을 시작하려나 본데. 여기 앉아있으면 할 게 없어요. 사람들 쳐다보면 내가 이것도 못 보지. 차라리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낫죠. 눈치 보며 주식 확인을 하던 그에겐 지금이 절호의 기회. 잘 올라가네. 진짜 가슴이 아파요. 아버지 드린 말씀이 있어갖고요. 더 트레이더라는 그 제목의 이제 경연대회가 있어요. 근데 허락해 줄 수 있는 건지 한번 여쭈고 싶어갖고 한번. 주식 잘못했다가는 참. 부정적인 반응. 과연 승낙을 받아낼 수 있을까? 주식 잘못했다가는 참. 아버지는 농사밖에 안 졌기 때문에 아버지 입장은 그래. 어쨌든 처음에 그런 쪽으로 우리가 하는 거를 처음에는 반대를 했었고 어차피 시작한 거니까 그래가 허락해 줄 테니까 하여튼 뭐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아버지는 바랄 뿐이다. 차근차근 뭐 정신만 박자 차리고 한다고 하면은 안 된다는 것은 없을 것 같아요. 솔직히 운이지만은 또 욕심이 나갖고 1등은 하고 싶어요, 솔직히. 최고의 트레이더가 될 큰 꿈을 안고 첫 출근 준비에 한창인 도전자들. 운이 또 된다고 하면은 최종으로 1위에 될 수 있을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제이 기다려. 아빠 선물 가져갈게. 1등? 너무 설레고 기대됩니다. 한편 다른 도전자들과 달리 출근 준비가 익숙해 보이는 임기현 도전자. 안녕하세요. 저 임기현이고요. 제가 UBS에서 인턴을 했는데 그 인턴 끝나고 바로 다음날 스탠다드 차타드 면접을 봤어요. 그런데 워낙 뭐 해외 대학교나 스카이 학생들만 좀 입사를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과연 제가 될까? 이러고 지원을 했는데 운이 좋게 합격을 했죠.
되게 축하한다, 신기하다, 어떻게 들어갔냐 이런 거 많이 물어봤죠. 너 트레이더에 진정한 엄친딸이 등장했다. 흠잡을 곳 없이 완벽한 스펙, 거기다 뛰어난 미모까지. 엘리트 코스를 밟고 승승장구하던 그녀. 안녕하세요. 그런데 왜 더 트레이더에 도전하게 된 걸까?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됐어요? 그쵸. 제가 외국계 증권사에서 일을 했어요. 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저희 회사가 글로벌 주식 사업부를 다 철수하는 바람에 이제 그렇게 되었죠. 제 첫 직장이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문을 닫으니까 되게 당황하고 놀랬죠. 영화 같은 장면이었어요. 갑자기. 청년 실업률이 2000년 이후 최악이고 16년 만에 최고로 치솟았습니다.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들은 여전히 추운 겨울입니다. 예상치 못한 실직에 충격도 잠시. 그녀는 재취업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데 회사 그만두고 저도 되게 꾸준히 한 게 외국어 공부랑 운동이에요. 운동만큼은 하루도 안 빠지고 하려고 하다가 이제 어느 날 러닝머신 뛰고 있는데 SBS CNBC에 더 트레이더 모집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지원해봐야겠다 이러고 바로 이제 러닝머신 내려와서 집에 가서 지원서를 냈죠. 저는 글로벌의 시장 크기를 늘린다고 생각하고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향후 어떻게 기업이 가치가 변할지. 언니는 되게 다양한 분야에 도전하는 걸 이게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일상에서 벗어나서 또 다른 거에 도전하기가 가끔 용기가 필요할 때가 있는데 언니는 그게 딱히 용기가 필요하지 않아 보인다 할까? 그게 되게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좀 본받고 싶어요. 올해 개봉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관객들을 더 많이 끌어들일 수 있고 이것은 더 매출의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 업계 이제 남자들이고 상대적으로 여자보다는 기본적 체력이 좋잖아요. 근데 같이 뭐 밤새서 일하고 그런 데서 버티려면 평소에 체력 관리랑 먹는 음식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실직이라는 좌절을 도전이라는 기회로 바꾼 도전자 임기현. 또 다른 이상을 위해 더 트레이더를 찾은 그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여기 혹독한 취업난이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말하는 한 사람. 최종 8인의 막내이자 대학생인 도전자. 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25살 윤현준입니다. 겉모습만 보면 평범한 대학생의 모습. 하지만 감춰져 있는 그의 실체는? 투자대회에서 우승자끼리 헤럴드 체리피킹이라 해가지고 모바일 증권 서비스 같이 회의도 하고 종목도 같이 선별해서 찾고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증권사 수익률 대회를 휩쓸며 동국대 타짜로 유명한 윤현준. 가장 감동했던 게 기술적 분석이 굉장히 탁월한 친구라고 알고 있습니다. 한 10번 주식을 사면 9번은 다 이익을 보고, 저도 2014년도에 등록금을 제가 투자했는데 따따블로 벌게 돼서 그때 아주 대학 생활을 재밌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기가 선택해서 자기가 결정을 하는 트레이더의 길을 앞으로 갈 것 같아요. 타짜로 활동하는 거는 일단 주식시장이 제로섬 게임이잖아요. 남이 잃어야 제가 돈을 따는 건데 제가 승부욕이 엄청 강해가지고 주식 처음 시작했을 때 시작하고 6개월 뒤에 파산을 했었어요, 한번. 저는 거기서도 이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갈고 닦아가지고 이제는 좀 수익이 나는 정도까지 올라와가지고 대회도 많이 참가하고 활동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패기와 당당함이 넘치는 동국대 타짜 윤현준. 그는 멘토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을까? 먼저 오성진 멘토의 모멘트룸부터 위기 상황 대처 능력과 투자 성향을 파악하기 위한 면접인데 돌발 질문 시간입니다. 이게 하나씩 찾아가 볼까요? 자, 펴시고 자기 무슨 질문인지 잘 읽어보시고 모두 난감해하는 반응. 거기서 당황스러웠는데 제가 대답을 지구 나이에다가 한 이제 인구를 곱하면 비슷하지 않을까? 제가 한번 식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요식업 바퀴벌레 세제곱만큼의 그래도 많다. 예. 많다는 게 지금 우리가 이제 저는 서울에 있는 커피 전문점은 총 몇 개인가? 일단 서울에 있는 커피 전문점 걸을 때마다 보이는데요.
5분 걸을 때마다 한 2개씩은 보는 것 같아요. 1분당 2개씩 본다 치면 시간당 120개를 보는 건데 시간당 120개 보는데 3-4시간 걸리면 세로로 왔을 때 시간당 400 잡고 가로로 왔을 때 1.5배에서 450개 다 보면 10,000개? 네, 그 정도. 딱 10,000개? 네. 12,000. 오케이, 좋습니다. 나름대로 좀 논리가 있었지. 그 답변을 좀 논리적으로 한 것 같아가지고 좋은 점수를 받지 않았을까. 모두를 당황하게 만든 돌발 질문을 가볍게 해결하고 자신감 상승. 그를 기다리는 건 트레이더로서의 소양을 파악하기 위한 존 리 멘토의 리드 투 리더룸. 주식에 400만 원, 세뱃돈 400만 원으로 했다 그러는데 예. 3개월 동안 1,200만 원 정도 만들어가지고 3개월 동안 3배를 불렸으니까 이런 수익률 나올 거 1억이면 3억이고 3억이면 거의 9억이겠구나 싶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주식 담보를 대출을 받아가지고 3천 몇백만 원 운용하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서 바로 이제 마진콜을 당하고 그래서 첫 번째 파산을 했습니다. 그 배운 게 뭐예요? 쉬운 게 아니었구나. 3개월 동안의 수익률이 다 운이었구나.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그 너무 단기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투자는 재밌어야 돼요. 즐거워야 되거든. 주식을 사고 파는 기술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주식을 장기 투자해야 되는 거고 주식에 투자하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접근 방식이 좀 틀렸다고 생각해요. 퍼를 보시면 마이너스 447입니다. 퍼만 보시면 절대 사야 할 종목이 아닌데 현재 이 주가는 상장 이후 신고가를 찍고 있습니다. 이 말은 즉 턴 어라운드 하는 기업입니다. 그 타겟을 어떻게 정했는지 전혀 과학적이지가 않거든요. 제가 고객이라 그러면 걱정될 것 같아요. 보는 관점이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제 투자 철학을 계속 밀고 나갈 거고 혼을 내시던 저는 일단 제 투자 철학을 믿고 계속 진행할 겁니다. 윤현주 씨는 내가 이런 주식을 사고 오래 갖고 있어 돈을 벌겠다는 게 아니고 요거는 중기로 가져가겠다, 여기 장기로 가져가 미리 정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잘못된 투자 습관을 갖고 있는 거죠. 망할 수밖에 없겠구만. 1등하러 들어왔으니까 꼭 1등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윤현주는 존 리의 벽을 넘을 수 있을까? 최종 8인에 선발된 후 멘토와의 첫 만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마지막 합격자는 직장 다니면서 지금 학교 생활 병행하고 있어요. 10년 넘게 수많은 연예인들을 관리하고 있는 김보현 도전자.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일과 학업을 병행하고 있는데 동네 바보 전현도 이상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더 트레이너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배우 이상엽입니다. 제가 아는 김보현 매니저님은 성실함을 가장 큰 무기로 갖고 계신 분입니다. 더 트레이더에서도 그 성실함으로 꼭 우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안녕하십니까. 지갑 한번 보여주실래요? 지갑이요? 네. 네. 제가 잠깐 봐도 될까요? 아, 네. 정말 뭐가 이렇게 두꺼우세요? 네. 뭘 이렇게 많이 갖고 다니세요? 정말 제가 본 분들 중에서 가장 지갑이 뚱뚱한 분 중에 하나. 네. 제가 지갑이 좀 되게 오래됐었거든요. 그래서 좀 찢어지기도 했고, 그래서 선생님께서 지갑 바꾸셔야 되겠다고, 그 부분에서 좀 당했었고요. 거기서 약간 의미하는 건 뭐냐면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욕구가 되게 많다 보니까 조금 과부하 걸리게 내가 감당하지 못하게 조금 더 많은 일을 짊어질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할 수도 있거든요. 굉장히 열심히 하시네요. 아침 8시부터 10시까지 주식 체크하고 회사하시고 또 밤 주식 공부하시고. 네, 근데 주식은 제가 좋아하는 분야라서 별로 피곤함 없이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그 주식이 되게 재밌어 하시고. 네네. 주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좋네요. 제가 이제 직업이 매니저다 보니까 촬영 중에 기다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준비해야 될 드라마 신호 같은 거를 이제 차에서 보는 경우가 많아요. 가방을
얘랑 거의 두 개를 갖거든요. 그래서 얘는 거의 업무용으로 많이, 얘는 이제 뭐 노트북이나 그다음에 저녁에 이제 공부할 때 학교 관련된 뭐 그런 내용이나 아니면 제가 책 보는 거. 업무가 끝나도 그의 하루는 끝나지 않았다. 학업과 주식 공부로 빈틈없는 하루를 보내는 도전자. 평소에 이제 주식 관련된 공부를 나름대로 여러 가지 책들을 보면서 독학으로 하고 있는 중에 좀 더 체계적으로 배워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원을 하게 됐고, 사이버 대학교다 보니까 인터넷으로 수강을 하루에 한 2시간 정도씩 수업을 듣고, 그리고 밤 11시, 12시 넘어서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주식 관련된 공부를 뭐 책도 보고요. 기업 분석도 하고, 그래서 새벽 2시 정도에 보통 잠을 자요. 시간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그런 부분에서 제가 좋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피곤하다고는 별로 생각을 안 하고 재밌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오랜 시간 도전자의 곁을 지켜온 여자친구. 일찍 왔네? 내가 아까 잠깐 봤는데 오늘 조금 올랐더라? 근데 왜 자꾸 봐? 궁금하잖아. 그냥 놔두면 그냥 알아서 오를 거야. 언제 올라? 때가 되면. 때가 되면? 안 보는 게 더 좋은 거야. 자꾸 이렇게 팔고 싶어지고 그러니까. 여자친구한테 좀 미안하긴 하죠. 20대 때 만나는데 지금 30대니까요. 근데 많이 이해를 해주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 고맙고, 미안하기도 하고. 가족들이 모였을 때 결혼 언제 하냐고 맨날 물어보는데 남자친구가 그거에 대해서 잘 얘기를 안 하니까 조금 서운하기는 한데, 그래도 40 되기 전에는 결혼한다고 했으니까 믿고 기다려주려고요.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노총각이잖아요. 30대 중반이니까.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을 보면 결혼을 한다고 해서 다 행복한 건 아니더라고요. 행복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경제적인 그런 또 충족이 돼야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서울 집값이 비싸더라고요. 네, 이게 만만치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준비를 열심히 해서 빨리 데려와야죠. 안정적인 미래를 위해 일과 공부 모든 면에서 최선을 다하는 도전자. 저는 직장인이고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정말 지극히 평범한 사람인데, 요즘에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제가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그래서 지극히 평범한 사람도 주식 투자로 누구나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그런 아이콘으로 나갈 수만 있다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평범한 사람들의 기적을 꿈꾸는 성신남 김보현, 최종 우승자가 될 수 있을까? 본격적인 미션의 막이 올랐다. 오늘의 제가 미션을 드리기로 되어 있는데, 과연 첫 번째 미션은 두 분이 한조가 되셔서 5억을 제가 생각했던 금액보다는 컸던 것 같아요. 5억이요? 그냥 왠지 자산가가 된 것처럼 좀 좋았어요. 네, 진짜 5억 정도는 막 굴려야 되지 않나, 막 이제. 네. 5억을 드린다고 생각하시고 그 포트폴리오를 짜는 게 오늘 미션이에요. 근데 그 짤 때 그런 철학, 그다음에 짠 이유, 그리고 그 어떤 생각으로 그 리스크는 어떻게 컨트롤했는가, 그런 전반적인 거를 갖고 평가하려고 합니다. 근데 시간은 6시간 드릴 거고요. 그 로직이 중요해요. 그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짰는가, 어떻게 구성했는가, 그거 가지고 평가할 겁니다. 하여튼 수고해 주시고요. 6시간밖에 없으니까 분발하셔야 될 것 같아요. 더 트레이드의 첫 미션, 5억 모의 투자를 위한 포트폴리오는 존 리 멘토를 만족시킬 수 있을까? 전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이런 거는 처음 들어보거든요. 또 실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좀 일단은 근데 나는 주식 투자하라고 그랬는데 현금을 왜 들고 있나요? 잘못된 것 같고요. 미션에 대해서 조금 잘못 언더스탠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코멘트를 하고 싶지는 않아요. 네.